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다원교육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강사 김보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어제까지 좀 날씨가 안 좋았는데, 그래도 오늘은 좀 날씨가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목요일 오전 시간 내서 이렇게 설명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제 겨울방학 동안 예비고1 학생 대상으로 제가 진행하는 독해 어법 1등급 스타트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비고1 겨울방학 길다면 길 수 있겠고 되게 사실 금방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소중한 시기를 어떤 수업을 진행하는지를 좀 설명드리면 그래도 학생들이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해야 되나 조금 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 1월 2일 개강이고요. 화목 2시, 5시 주 2회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 이것은 이제 제 소개이고요. 네. 먼저 이제 수능 영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예비고1 현재 그러니까 자녀분 외에 이제 윗학년, 예를 들면 형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나마 조금 이렇게 들어보셨을 텐데 올해 수능 영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평은요, 작년보다 조금 어려웠다. 그리고 올해 9월 모의평가와 비슷했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수능 성적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일 조금 그 구체적인 비율을, 1등급 비율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올해 9월과 비슷하다고 했을 때 1등급이 올해 이제 4.37 정도 나왔고요. 작년에는 7.37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서 이제 1등급 비율이 정해지지 않을까라고 예측은 하는데요. 어, 이걸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제가 현재도 이제 중3 학생들 대상으로 그리고 고1, 고2 학생들 대상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영어는 절대평가다. 이걸 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과목보다 영어는 90점만 넘으면 몇 개 틀려도 항상 1등급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안심이 되기도 하고 그래도 다른 과목보다는 조금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올해 9월 모의평가도 그렇고 4% 정도에서 7% 정도다라고 하면은 다른 이제 절대평가 과목과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난이도에 따라서 조금 그런 게 어, 좀 반영이 되죠. 그래서 올해 어려웠다라고 하면 다른 친구들도 그렇게 느꼈을 것이고, 하지만 영어는 절대평가, 말 그대로 90점을 넘으면 1등급, 80점에서 89점은 2등급, 이런 식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난이도가 어렵게 되면은 다른 친구들이 잘 봤냐 못 봤냐 상관없이 본인의 실력에 따라서 말 그대로 등급이 결정된다는 그런 어떻게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도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나 요 비율을 봤을 때 여기서 이제 현역 학생들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냐 이걸 따져보면은 그러니까 고3 학생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 하면은 그 비율은 훨씬 더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대략 절반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올해 9월 이럴 때도 재수생들이 포함됐었지만 일부 재수생들은 이때 또 응시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더 어려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최대한 고3 현역으로 정시에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또 영어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된다. 요거를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예비 고1이면 그래도 다른 과목보다 특히 이제 학생들이 수학, 과학 위주로 조금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영어를 늦게 시작하면 역시나 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시, 수시 모두 아울러서 내신 영어와 수능 영어의 공통점과 조금 차이점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내신 영어는요. 가장 큰 특징이 어법, 서답형 위주로 학생들이 학습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능 영어는 결국엔 이제 다 선택형으로 이루어지지만 내신 영어는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6대4, 7대3 정도 비율로 서답형 문제들이 항상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학생들이 높은 등급을 받으려면 사실상 선택형보다는 서답형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내신 기간 동안 어법 서답형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자연스레 수능 영어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본문이 주어지기 때문에 암기 위주로 학생들이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좀 어법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암기해서
본인이 외운 대로 답안을 작성하는 그런 습관을 조금 많이 들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학교별로 특징이 두드러진다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학교에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영어를 공부하냐가 정말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특히 뭐 자사고 같은 데를 간다라고 하면은 수능 영어와 오히려 거리가 더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원서 교재 같은 걸 사용하다 보면은 수능 지문과 조금 관계없는 형태로 출제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은 오히려 수능 영어에 조금 약해질 수 있다. 스스로 더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능 영어는 독해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법 문제는 사실 한 문제가 나온다. 이거를 또 학생들이 되게 좋아해요. 한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어법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사실 어법 그 한 문제도 정답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매번 수능에서. 그래서 그 한 문제 때문에 정말 등급이 떨어지는 친구 꽤 많아요. 실제로도 그 2점짜리 하나 틀려서 89점, 88점 이렇게 돼서 2등급 받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법은 놓치지 않아야 되지만 독해 중심인 건 맞다. 그리고 두 번째, 암기 위주로 학습을 했는데 학생들이 이제 모의고사 수능에서는 낯선 지문을 보고 빠르게 읽고 이해한 다음에 답을 골라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신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유형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빈칸 순서, 삽입, 그리고 어휘 등등등 굉장히 다양한 유형으로 출제가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내신 영어와 수능 영어 모두를 예비 고1 기간 동안에 다 학생들이 조금 병행을 하면서 공부하면 좋겠다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솔루션을 제가 이제 간단히 요약을 해보자면 내신 영어는 우선 어법 중심으로 봤을 때 고교에서, 그러니까 웬만한 고교에서 가장 자주 나온다라는 핵심 어법 개념을 학습하면 좋은데 사실 모든 학교가 대부분 선생님들이 모의고사에서 출제되는 그런 어법 포인트를 중심으로 이제 출제를 하십니다. 학교별로 물론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모의고사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출제되는 유형 위주로 학습하다 보면은 사실 어법 개념은 많아봤자 20개 이하입니다. 개수로 따져봤을 때는. 고1부터 고3까지 항상 개념이 반복해서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모의고사, 수능 이런 데에서 많이 이제 출제가 되는 그런 유형들을 공부하면 충분히 이제 대비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고1 학생들 대상으로 내신 수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이제 좀 시험 막바지다 보니까 좀 지루해하는 감도 있었어요. 막 한 2주 전쯤. 그래서 수능이 그때 딱 끝난 주여서 한번 학생들에게 수능 문제 풀어보자 하면서 어법 문제를 줬는데 풀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어법이니까 조금 가능한 것 같아요. 밑줄 친 부분이 여기 중에 너희가 모르는 거 있니? 하면은 없어요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어렵다 하는 친구들은 문장이 길어지고 뭔가 어휘도 조금 어려워지니까 겁을 먹어서 그렇지 개념은 모든 학교에서 나오는 것들이 똑같이 수능에서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능 영어가 이제 또 중요해지는데요. 이것은 역시나 모의고사, 수능 기출, 주요 유형별 독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형별로 정답 접근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과목과 다르게 영어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다른 과목은 진도에 따라서 학년 차가 있죠. 그래서 고1 때 출제되는 어떤 수학 개념이랑 고3 때 출제되는 수학 개념이 다른데 영어는 진도의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영어 문장의 난이도 그리고 지문 소재의 난이도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정리를 고1 때부터 해놓으면 고3 때까지 계속 똑같은 유형을 같은 자리에서 시험지에서 같은 자리에서 보기 때문에 충분히 미리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유형별로 특히 어떻게 글을 읽느냐는 곧 해석을 잘하느냐가 아니라 정답을 어떻게 찾느냐입니다. 그래서 정답을 어떻게 찾는지를 저와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일정은 화요일은 항상 독해, 목요일은 항상 어법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저는 웬만하면 이렇게 8회 8회 해서 8주 동안 독해 어법을 병행하는 걸 추천드리지만 시간이 안 된다라고 하면 혹은 독해 어법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듣고 싶다고 하시면 분리수강이 가능하십니다. 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수업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해 유형별 정답 접근법 학습 그리고 핵심 어법 정리 두 이제 목표를 다 성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상 학생은 첫 번째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독해와 어법을 균형 있게 학습하고 싶은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어법 수업만 들었다 이런 친구가 조금 더 많아요. 현재 지금 중3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수업을 벌써 들어봤다 하는 친구는 거의 드뭅니다. 그런데 어법도 포기할 수 없겠고, 그렇다고 독해는 이제 이번 겨울방학 지나면 너무 늦는 것 같은데 두 개의 균형을 이제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은 딱 제 수업에 들어오면은 주 2회로 잘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지금도 조기 개강반이라고 해서 중3 학생들 대상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설문지를 항상 첫날에 돌려요. 그래서 모의고사 혹시 미리 풀어봤는지, 풀어봤으면 몇 학년까지 풀어봤는지 하는데 정말 차이가 큽니다. 아예 안 풀어봤어요 하는 친구도 있고 고3 것도 풀어봤어요 하는 친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아직 이제 중3 때까지 너무 내신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모의고사 혹은 뭐 고등학교 어법 이런 개념을 접하지 못했습니다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는 겨울방학 동안만 열심히 따라와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니까 예, 그런 학생들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아직 중3, 그러니까 예비 고1 학생들은 본인이 어떻게 문제를 풀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고1, 고2 그리고 고3 때까지 학생들이 많이 걱정하는 게 선생님 저는 감으로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건 것 같아서 골랐는데 명확한 이제 근거는 모르겠습니다. 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이 아니라 조금 논리에 근거해서 유형별 문제풀이법을 배우고 싶다 하는 학생들. 그리고 마지막, 시험 시간 관리를 미리 해보고 싶다 하는 학생들을 이제 제가 많이 추천을 하는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매 수업에서 이제 미니 모의고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학생들이 OMR을 이제 컴퓨터용 사인펜을 가지고 작성을 해서 성적표를 내게 되는데요. 사실 고2 때까지도 이 시간 관리 연습을 아직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근데 영어에서 뭐 물론 정확도도 중요하지만 고3 때 가면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게 시간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특히 고1 모의고사 지문이랑 고3 모의고사 지문이랑 비교를 해보면 거의 3분의 1 정도 이상이 더 붙거든요, 최소. 그렇기 때문에 문제 개수도 똑같고 시험 시간도 똑같지만 고3 때 고3이 될수록 지문의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고2 수준의 모의고사를 시간 재고 푸는 연습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독해 같은 경우는 이제 미니 모의고사를 학생들이 이제 응시를 하게 되는데요. 고1 그리고 고2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제가 가져와서 최대한 조금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했던 것들 중에서도 조금 괜찮다, 퀄리티가 괜찮다 하는 문제들로 추려서 매주 이제 미니 모의고사를 이제 시행합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그래도 학원이지만 학교와 같이 뭐 인원이 많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꽤 긴장하고 굉장히 집중해서 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전 연습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특히나 이제 주요 유형으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1등급 받으려면 무조건 알아야 된다. 특히 빈칸 순서 삽입 같은 유형 그런 걸 이제 잘 대비할 수 있겠다. 그래서 결국엔 학생들이 고1, 고2 때는 어느 학교를 가든 모의고사 지문이 학교 내신 시험 범위에 반드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내신에서도 볼 수 있는 모의고사 지문들을 미리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실제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시험지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실제 시험지처럼 이렇게 구성해서 미니 모의고사를 진행하는데 고1에서 고2가 대부분이지만 학생들의 어떤 조금 도전 정신 그런 거를 이제 불러 일으켜주기 위해서 고3 기출 문항도 어느 정도 가끔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맞추고 나서 이거 고3 문제였어 하면 놀라는 친구들도 꽤 있습니다. 생각보다 고2와 고3 문제 중에서 구분이 쉽게 안 되는 문제도 가끔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빈칸 순서 어휘, 어법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의고사에 대한 제가 해설을 진행합니다. 네, 해설할 때 제가 중점을 두는 것은 문장별로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요 문장은 제가 해석을 해주고 가장 중점을 주는 건 정답을 어떻게 찾느냐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수능도 모든 과목의 특징이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보기를 고르는 걸 굉장히 힘들게 구성을 해놨다는 게 이번 수능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3년 후 수능에 대해서 제가 감히 뭐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는 이런 경향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원래도 중요했지만 이 지문을 잘 읽는 것보다 보기 간에 그런 구분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최대한 잘 알려주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 이제 모의고사, 사설 모의고사 출제를 하고 있는데,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어제 재계약을 해서 이제 내년도 1년 내내 모의고사 출제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매월 초에 이렇게 문항을 제작해서 보내드리는데, 11월 초, 그러니까 수능 보기 전에 제가 보냈던 문항들이랑 그러니까 이번 주에 보냈는데, 수능 후에 이제 보낸 문항이랑 정말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번 수능이 이전과 정말 달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전 기출만 풀다 보면은 앞으로의 수능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차이가 커서. 그래서 그런 차이가 어땠는지 그리고 제가 출제할 때의 입장으로 학생들에게 어느 걸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지 그런 거를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OMR을 작성을 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성적표를 문자로 받게 됩니다. 이거는 모두 학부모님께 성적표로 발송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외에도 이제 대표 예제들을 학습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제가 제 노하우를 담은 이제 정답 추론법을 이렇게 우리말로 적어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빈칸 유형 정답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이걸 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제가 모든 예제에 이렇게 정답률 그러니까 학생들이 실제 각 보기를 골랐던 비율 이걸 꼭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4번이 정답이었던 문제니까 지금 정답률이 33%인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던 건데 사실 A라는 학생, B라는 학생이 있을 때 둘 다 이 문제를 틀렸다고 봤을 때 정답을 뭐로 골랐느냐 본인이 생각한 정답이 뭐였느냐에 따라서 같이 틀렸다고 해도 그 실력의 차이는 굉장히 두드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문제를 틀렸다고 했을 때 어떤 학생은 1번을 골라서 틀렸고 어떤 학생은 5번을 골라서 틀렸다 하면은 이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거는 출제자가 1번과 3번은 의도적으로 매력적인 오답으로 설정을 해놨다. 학생들이 헷갈려하게. 그래서 학생들이 고른 비율이 두 개를 합쳤을 때 정답보다 높다. 이렇게 되는 건데 문제는 5번을 고른 친구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찍었다라고 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1번을 골라서 틀렸는지 5번을 골라서 틀렸는지 이거에 따라서 내가 이 문제를 아예 이해 못했구나. 아니면 내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오답을 이제 가르는 거구나. 이렇게 조금 확인을 할 수 있게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을 하고요. 그래서 매주 이렇게 유형을 정해서 학습을 합니다. 빈칸 순서 삽입 이거를 이제 3주 동안 진행을 하는데 이 세 가지 유형이 이번 수능에서도 오답률 탑5 안에 들었던 유형이고요. 항상 매년 탑5에 이제 위치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유형별로 학습을 하게 되고 어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 개념 위주로 이제 학생들이 학습을 하게 되고요. 기출문제는 약 10개년 정도 풀게 되는데 10개년이라고 해봤자 생각보다 그렇게 개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고1, 고2, 10개년 정도 어법 기출을 함께 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빈출되는 개념이 그럼 무엇인가 학생들이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내가 배운 개념이 기출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그런 맥락을 이해할 수도 있고 이렇게 문제를 같이 풀다 보면은 실제 내신이든 모의고사든 좀 실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념 페이지는 제가 직접 제작한 자료인데요. 최대한 학교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이해하기 쉽게 조금 명료하게 이렇게 제가 좀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학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기출 예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고1에서 고2까지 배운 개념과 관련된 예제들을 풀게 되는데요. 이때는 무조건 뭐 객관식으로 원래 출제됐다고 해서 3번 고르고 끝이 아니라 3번이 틀렸으면 이걸 고쳐라. 알맞게 고쳐라. 그리고 플러스 왜 틀렸는지 왜 이렇게 고쳤는지 써라. 이렇게 풀기 때문에 사실 그게 고등학교 내신에서 출제되는 겁니다. 틀린 거 고쳐라. 이 유형은 어느 학교든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유형까지 대비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출문제 외에도 이제 약간 워크북 형태로 학생들이 어법 고르기 이렇게 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이것도 고등학교 어법 문제로 많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학생들이 선택형 그리고 어법 수정하기 그리고 영작까지 다양한 유형을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막바지인데요. 이제 과제입니다. 과제는 제가 주간제 형태로 제공을 합니다. 즉 일주일 동안 학생들이 분량을 나눠서 풀어올 수 있게 5데이로 나눠서 제가 제공을 하는데요. 주 7일 중에 딱 5일만 그리고 그 5일 중에 하루에 한두 시간만 투자를 해서 영어 공부를 해라 라고 해서 분량을 딱딱 나눠서 제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나누지 않았을 때보다 확실히 훨씬 더 과제를 잘 해오고요. 좀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구성은 독해와 어법 기출문항으로 구성이 돼서 이렇게 제공을 하고 그리고 8주 코스기 때문에 총 2회, 그러니까 4주차 그리고 8주차 개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때는 학생들이 테스트에서 많이 틀린 것들 이런 거 위주로 엮어서 맞춤형으로 좀 자료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어휘는 각 수업당 180개 정도로 암기를 하기 때문에 한 주에 360개 정도 암기를 하는데 이거를 개수로 생각하지 마시고 180개를 외워도 좀 정확히 외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딱 요 정도가 적당하다 생각해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암기 후에 매주 테스트를 보게 되고요. 만약에 단어 테스트를 좀 못 봤다, 과제를 못 해왔다 라고 하면은 클리닉이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수업 전후 20분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필요시 제가 개별 스케줄을 조율해서 하루 더 부를 수가 있습니다. 화목 9시에서 10시 정도는 항상 이제 제가 학생들을 불러서 체크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때가 더 시간이 좋다 하면은 이때 방문해서 저한테 첨삭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재시험이나 질의응답을 클리닉 시간에 진행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학생들이 지금도 뭐 시험 기간이고 하지만 이렇게 항상 이렇게 좀 질문도 많이 하고 저한테 응원의 말도 많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선생님 덕분에 성적이 올랐어요. 영어가 좀 쉬워졌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좀 힘을 내는 것 같은데요. 제 수업에 오는 이번 겨울방학 예비고1 학생들도 저한테 선생님 덕에 영어가 쉬워졌습니다. 성적이 올랐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잘 케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예, 열심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